한국인의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하는 뇌혈관 질환 중 뇌출혈, 뇌경색과 더불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뇌혈관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발생해 모르는 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머릿속 시한폭탄의 비유가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뇌동맥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척수와 함께 우리 몸의 중추 신경계로 신체 각 부분을 통솔하는 기관입니다. 뇌에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수거하는 생명의 길인 뇌혈관이 있습니다. 뇌혈관은 다른 혈관보다 근육층이 얇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얇아진 뇌혈관 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꽈리를 만드는 질환을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뇌동맥류가 부풀다가 터지면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병원 도착 전이나 치료받는 도중 사망에 이르거나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커지거나 파열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파열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급변하는 만큼 뇌동맥류의 조기 진단과 함께 의료진의 신속한 치료와 대처가 중요한데요. 머릿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뇌동맥류. 뇌동맥이 부풀어 올라서 언제 터질지 몰라 머릿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데요.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이 있을 텐데요. 되게 후천적 요인으로 생긴다는 게 지배적인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네. 혈관이 동맥경화가 오고 그다음 혈관벽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혈압이라든지 다른 퇴행성 질환 아니면 내분비 질환 계통의 질환이 많아지면서 약한 부위가 이제 그 압력 때문에 부풀어 온다는 학설이 지배적이고 네. 그다음에 간혹 이제 유전적 요인, 다낭 신장병, 네. 결체 조직 질환 뭐 이런 데서 조금 더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외상에서도 드물게 생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는 후천적 요인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상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대개 이제 터지지 않은 경우는 정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지내는데 대개 요즘은 이제 건강 진단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건강 진단에서 MRA나 CT의 혈관 촬영을 찍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터진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아픈 두통, 내가 살면서 이렇게 아픈 두통은 처음이다는 정도 두통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터지는 순간 대개 이제 병원 도착하기 전에 한 15%에서는 사망하시고, 그 다음에 한 30에 35%는 터지면 되게 운명하신다고 돼 있고, 그다음 터지는 출혈 양에 따라서 이제 뭐 마비라든지 인지장애라든지 언어장애 이제 후유증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이제 뇌동맥류가 터지면 한 60에서 65%는 후유증이 남는다 그러기 때문에 터지기 전에 미리 이제 조기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뇌동맥류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 뇌동맥류 환자 수는 5년 새 무려 2배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정상 인구에 비해 고혈압 환자는 1.46배, 심장 질환자는 2.08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1.77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질환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는 만큼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데요.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들 하십니다. 자, 그 부분 저희가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뇌동맥류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 지금 팩트체크합니다.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뇌동맥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사실 질환별로 그 성별에 따른 발병률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뇌동맥류.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여성이 더 많다는 거네요. 여성이 남자보다 한 1.5배에서 1.6배 더 많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이제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약간 혈관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폐경기가 되면서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게 아마 여성의 혈관에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여성에서 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뇌동맥류로 진단되면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아닙니다. 아, 오해입니까? 예. 아, 이유는요? 예, 동맥류도 이제 있다 그래서 다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동맥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작고 크기가 뭐에서 5mm 이하, 네네. 특히 뭐 3mm 이하를 작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뇌를 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게 있는데 경막 바깥에 있는 동맥류인 경우는 나이가 이제 좀 고령이다. 그런 경우는 이제 위험인자 관리하고 네. 추적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술로 위험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올 수 있는 위험을 감안했을 때 네. 자연 발생적으로 올 수 있는 위험이 낮다 그러면 수술하지 않고 경과 관찰하는 것입니다. 수술과 관련해서 지금 세 번째 항목이 또 있는데 뇌동맥류 수술 후유증이 높고 위험하다. 아무래도 뇌와 관련된 수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군요. 다행입니다. 이유 설명해 주세요. 되게 이제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사실은 이제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진단만 적게 이루어지면 수술로 인한 위험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습니다. 네. 요즘 이제 우리 수술 기구라든지 모든 이런 장비들이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 말고 이제 혈관 내 수술이라 그래서 코일 색전술 뭐 이런 것도 많이 개발돼서 되게 이제 이 국내 보고에 따르면 이제 25mm 이하의 동맥류에서는 이제 터지는 위험하고 수술로 인한 위험을 비교하면 수술 위험이 오히려 더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치료하더라도 터지기 전 동맥류는 후유증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이제 터졌을 때는 이제 터지는 순간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도 힘들어지고 예후가 안 좋겠죠. 질환에 대한 두려움이 또 치료로 전이가 돼서 이렇게 오해들을 또 불러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진단이 되면 두려운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희망도 있습니다. 환자 사례 살펴보면서 차근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 전 평소 자주 느끼던 두통과 이명 증상이 걱정돼 병원을 찾은 중년 여성. 뇌혈관 검사 과정에서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의 머릿속 뇌동맥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증상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증상은 동맥류 증상이랑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명이 이제 있었고 두통이랑 어지럼증이 있긴 한데 그게 아주 심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이명 자체 증상이 좀 이상해서 와서 진료를 본 거였죠. 특별히 그 동맥류 증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약간 느끼기는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동맥류 증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좀 어떠십니까? 오늘 가장 컨디션이 좋습니다. 처음에 발견되기 전에 네. 있던 증세는 다 없어지셨나요? 저 워낙 이명이 되게 심해서 왔는데 이명은 조금 남아 있고요. 이명은 아마 이 질환하고는 네네. 관계 없을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시술한 부위, 사타구니, 쇄부, 시술 부위는 어떠신가요? 오늘은 좀 괜찮은데 그 전에 좀 멍이 들었었거든요. 많이. 근데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일상생활한테 지장이 없습니다. 최근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 다리 쪽 대퇴동맥을 통해 금속관을 넣고 뇌동맥류에 코일을 넣어 막아주는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을 시행했는데요. 수술 후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며 일상생활에 복귀했습니다. 환자분은 평소에 건강히 잘 지내신 분인데 CT 내일관 검사상 뇌동맥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뇌동맥류가 사이즈가 5mm가 넘고 그다음 여자분이시고 나이가 50대 정도 되시고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분 경우에는 이제 코일 색전술로 수술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되셔서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에서 5%에서 발견되는 뇌동맥류. 최근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뇌동맥류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뇌동맥류 질환은 파열 시 출혈과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가 30%, 치료받더라도 심각한 장애와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50%가 넘는 만큼 파열 전 뇌동맥류의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을 볼 수 있는 뇌혈관 CT, MRA, 뇌혈관 조영술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사상 정상 뇌동맥에서 비정상으로 튀어나와 있는 혈관 구조물이 발견되면 뇌동맥류로 진단합니다. 대개 요즘은 이제 건강진단들을 많이 받는데 건강진단에 MRA라든지 CT 혈관 검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개 이제 건강진단에서 발견해 오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파열성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정세가 없는데 뭐 두통이라는 다른 정세로 불안해서 오셨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진단 방법이 CT 뇌혈관 검사, 수술이든 시술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한 게 이제 뇌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면 동맥류의 모양이라든지 크기 이런 걸 정확히 이제 확인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으로 머리를 열어 부풀어 오른 혈관을 클립으로 묶어주는 결찰술과 최근 의학기술 발달로 보편화되고 있는 혈관 내 수술인 코일 색전술이 있습니다. 위험한 뇌동맥류 파열을 막기 위해 환자의 상태, 뇌동맥류의 발생 위치와 형태, 개수, 크기 등을 검토해 환자에게 가능하고 더 유리한 방법으로 수술하는데요. 때문에 뇌동맥류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의 역량이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비파열성 뇌동맥류든 파열성 뇌동맥류도 거의 대부분이 코일 색전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코일 색전술로 이제 비파열성 동맥류 같은 코일 색전술을 하고 끝나지만 이제 파열된 경우는 뇌출혈이 동반되거나 뇌부종이 심하거나 그러면 코일 색전술을 끝내고 하이브리드 방에서 뭐 감압술을 한다든가 혈종 제거술을 한다든가 2차 치료를 이어서 그 후에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코일 색전술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개두술하고 목묶음술, 이런 경우는 목이 너무 넓다든가 이제 코일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에서는 이제 결찰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해리성, 박리성 뇌동맥류라고 이제 척추 동맥에 이제 혈관벽이 찢어져서 이제 동맥류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혈류 변환 스텐트라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 개발된 거는 웹이라는 디바이스가 있어서 그게 요즘 최근에 소개되어 가고 있고 비용적인 문제로 아직은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안재근 교수와 함께 뇌동맥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뇌동맥류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 가지의 키워드를 꼽아봅니다. 닥터스픽. 안재근 교수가 뽑은 닥터스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제가 선택한 닥터스픽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를 꼽아주셨습니다. 저는 차가 생각났거든요. 이건 뇌동맥류와 어떤 관련이 있는 키워드죠? 하이브리드란 말은 이제 우리가 치료에서 장비가 필요한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수술방이 있고 네. 혈관 촬영실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듯이 하이브리드는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가능하고 코일 색전술도 가능하고 수술도 동시에 한 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파열된 뇌동맥류 환자가 왔을 때 응급실에서는 대개 이제 CT 혈관 촬영을 하고 CT 혈관을 보고 코일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그 같으면 혈관 촬영실 가서 혈관 촬영을 해서 코일이 가능한지 수술이 가능한지를 보고 코일이 가능하면 혈관 촬영을 하고 수술해야 될 때는 수술방으로 환자를 옮겨서 수술을 했는데 네. 하이브리드는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네네. 거기서 검사 결과를 보고 이건 코일, 그럼 거기서 코일을 하고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환자를 옮기지 않고 거기서 수술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터진 환자의 경우에는 시간 단축, 환자 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의 감소, 네. 빠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있게 되면 정확한 진단과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룸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의 닥터스픽으로 꼽았습니다.
이 뇌 동맥류를 진단받으신 분들 혹은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끝으로 당부 한 말씀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뇌 동맥류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뇌혈관 촬영 같은 검사를 받고 혈관 촬영에서 이제 치료가 빨리 요하는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이제 아까 말했던 반드시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까 말한 위험인자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게 중요하고, 검진상 뭐 크기가 변화가 있거나 다른 변화가 생겼을 때는 수술적 치료가 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냥 두렵기만 한 질환이죠. 뇌 동맥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걱정되고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병원 찾아가셔야 한다는 말씀 끝으로 남기면서 신경외과 전문의 안재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뇌혈관이 파열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파열되기 전에 찾아내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중년 이후라면 아무런 증상이 특별히 없더라도 한 번쯤은 뇌혈관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동맥 경화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혈관 건강을 체크해서 이 뇌 동맥류뿐만 아니라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뇌혈관 건강을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